자, 이제 두 번째로 또 풀 문제는 공통에서는 마지막 문제인 22번입니다. 수열 문제고요. 규칙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보시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의 n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k를 빼주시던가, 양수이기 때문에 감소가 확실하죠. 그 다음 또는 마이너스 k 곱하기 an이던가, 이렇게 일단 두 종류밖에 문제풀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규칙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항을 그 다음으로 거쳐갈 때마다 경우의 수가 두 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경우의 수가 곱하기 2로서 분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선생님, 첫째 항부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첫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니까 4번 거쳐가면 16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저는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할 자신이 없었어요. 계산 실수가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이 거쳐가는 횟수가 적도록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차피 A1에서 A2 거쳐서 A3까지 한번 나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A5에서 A4 거쳐서 역방향으로 A3까지 나열을 해준다면, 우리가 이 A3가 공통된 값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총 4개, 1에서 3까지 오는 경우의 수 총 4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처음 했던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런 규칙을 수식으로서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3분의 2k야,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마이너스 k야 라는 표현보다는 요거를 우리가 일상 언어로서 서술을 하는 게 반복하기에 훨씬 실수 없이 빠르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방향 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3분의 2 빼거나 마이너스 k 곱하거나, 다시 한 번 더 3분의 2k를 빼거나 마이너스 k를 곱하거나. 자, 그리고 마이너스 k를 곱했다라는 거는 반드시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를 해주겠죠. 그러면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an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전에 있는 항에서 역방향으로 갈 때는 3분의 2k를 더해 주시거나 혹은 마이너스 k를 나눠주시거나,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 그 다음 다섯 번째 항부터 넷째 항, 셋째 항으로 나열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충 감을 잡았지만 한 규칙을 반복할 때마다 분화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개이기 때문에 위아래 각각 4칸 정도로 공간을 분할하고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A1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는 K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방향 나열할 거니까 한번 보시죠. 경우의 수는 3분의 2K를 빼주시거나 혹은 마이너스 K를 곱해주시는 경우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규칙에서도 3분의 2K를 빼주시거나요, 3분의 2K를 빼주시거나 마이너스 K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도 3분의 2K를 빼주시거나 혹은 마이너스 K를 곱해주시거나, 그래서 K 세제곱 또는 일부러 순서를 바꿀게요. 여기는 3분의 2K를 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규칙에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반드시 항이 곱이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의미 같이 보셔야 돼. 첫째, 둘 다 0을 포함하지 않아야 돼. 둘째, 둘은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녀석은 두 개의 부호가 음수로 확정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음수, 양수 괜찮고요. 얘들은 양수, 음수, 양수, 음수네요. K가 양수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A3로서 가능한 풀이는 그 결과는 이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개죠.
그 다음 역방향 나열도 한번 0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출발을 해보시면 역방향은 3분의 2k를 더해 주시거나, 그럼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k가 오겠죠. 혹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 주시거나 여전히 0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3분의 2k를 더해 주시거나 3분의 4 곱하기 k가 되고요. 그 다음 3분의 마이너스 k를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서는 3분의 2k를 더해 주시거나 혹은 마이너스 k분의 1을 곱해 주시는 건데, 어차피 세 번째 항은 둘째 항과 곱해서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째 항이나 셋째 항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죠. 근데 두 값이 같으려면 당연히 부호가 같은 값만 서로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k가 자연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한 두 숫자는 음수니까 될 수 있는 게 3분의 2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주황색으로 표시한 k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양수니까 될 수 있는 값이 3분의 2k 또는 3분의 4k밖에 안 됩니다. 자, 가까이 경우사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k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k제곱이 2가 되는 양수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는 양변의 k를 자연수를 하나씩 나눠주고 생각을 하시면 k제곱으로서 가능한 값이, 그냥 k제곱으로 바로 쓸게요. 이렇게 두 개는 k제곱으로서 가능한 값이 3분의 4가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같아졌다고 하면 k제곱으로 가능한 값이 3분의 2가 될 거예요. 다 더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2니까요. 총합은 8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뭐 이렇게 약간 10이 아닌 12를 좀 걸어보자면 A5가 0인 모든 상수 K라고 제가 적긴 했지만 원문엔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수 K를 2를 선택하셔서 나열해도 A5는 총 32가지 경우의 수, 물론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경우의 수를 갖기 때문에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양수냐라는 표현에는 저는 솔직히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A5가 될 수 있는이죠. 되도록 하는은 약간 의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일단 조금 숨길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나열해서 간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결과론적인 효용에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왜 이런 풀이를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당위성이고요. 이거는 솔직히 철저히 실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실전에서 하셔야 될 판단은 뭐냐면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경우의 수가 둘로 쪼개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횟수를 최대한 적게 하고 싶은 거니까 옛날에 우리 산술기하 하듯이 어차피 4번 해야 되냐면 이쪽 2번, 이쪽 2번 하는 게 제일 짧지 않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라서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수식으로 공부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부분을 3분의 2k 더하거나 마이너스 k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 언어로 말해서 머릿속으로 중얼중얼 반복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전에 도표를 이용해서 나열을 하시는 것이 공간 설계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의고사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치던 내신 시험지나 혹은 문제집에 비해서는 공간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복잡하게 문제를 지면을 설계를 하기 시작하시면 검토도 안 되고 한번 꼬였을 때 검토가 안 된다는 사실이 멘탈적으로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보여드렸었지만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니까 4줄 정도로 공간을 설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있어서 공간 설계를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22번은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